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1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특위의 활동 사항을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에 대한 고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국회 방송과 유튜브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을 규명을 위한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구성되었으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총 60일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2차례 기간 보고 및 현장 조사, 5차례 청문회를 실시하여 늦은 밤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으나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수차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 권한이 없어 끝내 국민 앞에 증인들을 세우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허위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 고발 외에 다른 방안이 없어 국회 자체 능력에 의한 증거 수집이나 진실 규명에 제도적 한계가 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심도 있는 대책까지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네, 위원님들 앞에 결과 보고서를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만은 주요 활동의 내용과 또 종합 의견, 시정 요구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24일 초안을 작성되어서 수정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서 안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과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시죠? 네. 가결 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자꾸 수정 및 사실관계 정리는 위원장에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및 증인 고발권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회피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한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등 단호한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발 대상자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의거 법률 제14조, 제15조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들을 고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다고요? 자, 먼저 여당 한기호 강사님 하십시오.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갈등되는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증인들에게 질의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발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실제로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이분들이 전부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을 발령했고 우리 여당 의원들은 매번 동행명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고발까지 또 이제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바르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은 헌재에 가서 심리를 받고 있고 또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근데 또 여기에 와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위증의 문제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포함됐으면 홍장원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홍장원도 메모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수차례 했고 전화한 시점도 거짓말을 했고 또 국정원장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홍장원을 포함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김현태를 고발한다면 전 특전사령관 하던 곽종근이도 고발해야 됩니다. 출석할 때마다 말을 바꿔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실제로 홍장원, 곽종근이 포함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희는 이 고발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반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한병도 원사님. 예, 오늘로써 내란 국조특위가 계획한 모든 조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2달간 우리 위원회는 총 5차례의 청문회와 2차례의 기관보고, 또 합참, 결심실 등 주요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내실 있는 활동 끝에 계엄 당시 국회가 실제 단련됐다는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가 계엄군에 하달됐다는 사실 등 12상 비상계엄의 유법성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내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기록으로 남아 헌정질서 회복과 유지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중요 증인의 출석 거부, 자료 제출 미비, 위증 등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일부 제약된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등 증인은 청문회 다수 불출석했을 뿐만이 아니고 구치소 현장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현태 707 특임단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증인은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확실히 고발 조치를 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국회에 국정조사가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장동영 의원님. 예. 우리 한병도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행해지는 국정조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국민들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체 진실 발견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고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증인 채택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발이 되는 증인들 중에 상당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형평성이 전혀 없었고 고발 과정에서도 지금 전혀 형평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증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기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곽종근 누가 보더라도 특히 홍장원 차장 객관적인 다른 증거에 비춰보더라도 아니면 헌재에서의 진술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위증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증인을 했던
증언을 했던 증인은 지금 고발에서 전부 제외하고 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국민들께서 지켜보신 여러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의결하기 전에 여야 간사께서 고발 명단을 다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님, 의원님. 한기호 간사께서, 한기호 위원께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면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당연히 함께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홍장원의 주요 증언 중에 체포 명단이 있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많이 시비를 거시는데, 이 메모는 여인형의 명단과 일치하는 것이고, 오히려 여인형은 12월 4일 증거 인멸과 증거 은폐, 증거 조작을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전달받았던 방첩사의 중간 간부들은 증거 인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부당하다고. 그리고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 자료로 압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명단과 여인형의 명단은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태용의 말은 거짓말이고, 오히려 홍장원의 말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한다면 위증을 주장하시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위원회의 결의에서 홍장원도 함께 위증으로 고발하자 하는 것은 좀 억지 주장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위증으로 고발한다면 거기에 배치되는 특전사령관 곽종근도 함께 고발해야 된다 또한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곽종근의 양심 증언은 부하들의 증언과 또 당일 대통령의 지시가 스피커폰으로 들렸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현대에서의 증언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곽종근의 진술은 사실임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현태는 12.3 사태 이후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국민들을 향해서 양심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 고백을 다시 번복하면서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아마 회유도 개입이 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함께 고발하자 하는 것도 또한 그 주장하는 쪽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곽종근과 이 배치되는 김현태의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만으로 함께 국회가 고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리당략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태 의원님. 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감돼 있고 또 헌재에서 심판받고 있고 형사재판 받고 있고 온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동행명령장 발부해가지고 망신 주더니 그러면 됐지 이제 고발까지 하려고 합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수감돼 있는 분들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이 대상자들한테는요, 이게 국회의 권한은 맞아요. 우리가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고 불출석에 따른 고발 조치 우리 국회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상자들에게는 큰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고 절제된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요, 우리 시작할 때부터 여야 합의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여당에서 필요하다는 증인 참고인들 거의 안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례가 됩니다. 우리가 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의결하면 다 할 수 있죠. 국회법 따라서 하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국회의 관례와 선례, 전통 이런 것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입법권자들의 의사결정을 국회법 안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지켜온 관례나 선례를 중시해 왔던 거고요. 그 중심은 합의 정신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우리 국정조사의 결과 보고서도 또 우리가 의결하는 내용들도 국민들께서 더 신뢰를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민주당 의견과 좀 반대되는 입장 가지신 분들을 다 고발 조치하는 건데요. 그러면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은 불이익 당할 수 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예, 그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내란죄로 처벌되었을 때의 선례를 비춰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강희구 부속실장은 매우 그 중대한 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월요일 날 청문회 때 영혜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10차 변론기일에서 강희구 부속실장이 12월 5일 계엄 선포문을 그러니까 출력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미 있던 것을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출력해서 한덕수, 김용현의 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2 계엄 준비다. 즉 1차 계엄에 대한 부성의 행위가 아니고 2차 계엄 선포문을 출력을 해서 준비한 2차 계엄 준비 과정으로 보고 좀 더 철저하게 재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마치 1차 계엄에 대한 부서 행위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동행명령도 거부했고 불출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만이 아니라 이 강희구에 대한 그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증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는 조태용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는 명명백백합니다. 본인 스스로 경찰에 가서 진술한 것을 여기서는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CCTV 시간조차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헌법재판소의 증언과 명백하게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정근 홍장호는 그에 반해서 헌재에서의 발언과 국조특위에서 발언이 명백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추가시켜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총이라는 말을 들었고 4인 1조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와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총, 그 다음에 4인 1조로 끌어내라 하고 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 위증 추가가 돼야 된다. 곽종근 홍장호는 헌재와 국회, 국조특위에서 일치된 증언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여당의 입장은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해 의원님.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지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사실 증인 불출석과 위증 그리고 형편없는 자료 제출로 국정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여러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하고 국회에는 불출석하거나 국회에서 위증하고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출석에 의무가 없다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사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하에서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불출석 사유서를 가지고 우리가 고발 명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홍장원 차장의 그 초기 메모라고 이 청문회에서도 많이 들고 나와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시로 그 들고 나와서 헌재에서 설명을 했던 설명 자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 메모가 진짜인데 그것을 알아볼 수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망신당하는 대통령은 안타깝고 망가진 민주주의로 상처받은 국민들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다고 하면 이진수, 박안수, 곽종근 이 세 장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다 나와서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국회의 선례를 만들어야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내란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 같아선 육군 참모총장과 육본 정책실장처럼 그 빠진 것이 매우 아쉽고 이후에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도 규명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실제 이번 내란이 얼마나 우리 역사를 퇴행시켰는지가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봤을 때 아마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최악의 지도자는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악마 같은 최악의 대통령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흔들어버리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온 국민이 이루은 민주주의와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이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국민재판정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는 거죠.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무나 그 역사를 퇴행시켰고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저렇게 거짓말하는 대통령 참 너무나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곽종근과 홍장원을 악마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악마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변호하는 그러한 위원들, 저는 이번에 대단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 정도가 더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고발, 여기 나온 고발을 저는 동의합니다. 네, 임종도 의원님. 이번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있어서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의 기간 보고와 5차례의 청문회를 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단독으로 요구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4차 청문회 때는 김현태, 곽종근, 이준우 증인이 여야가 함께 요구를 했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야당에서 증인에서 제외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국조특위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처럼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증인 채택은 두고두고 문제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입니다. 증인, 참고인을 수십 명씩 무더기로 채택했지만 온종일 아무 질문도 받지 못한 증인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무리 증인이라지만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증인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수사 자료가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온갖 허위 사실이 난무했습니다. 군사상 비밀이나 보안이 필요한 증인에 대한 신원도 허술하게 관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비밀이나 보안사항이 누설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해 특이활동의 목적과 명분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는 사실은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곽종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증언 회유 문제는 국정수사 특이활동 자체에 큰 흠집을 예. 자, 그러면은, 곽기태 의원님, 예. 곽기태 의원님, 자, 잠깐요. 자, 말씀 중이시니까, 네, 곽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동안 2달 동안 이 국정조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 여야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했지만, 또 뭐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반면에 처음 시작할 때에 뭐 근거 없는 가짜뉴스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고발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 고발인지 맞는 방향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불출석했다고 해서 고발을 한다는 이 7명의 경우에 지금 다 구속이 돼 있고 형사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는, 네, 그렇게 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도 해야 하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출석했다고 해서 동행명령을 남발하다시피 했고 일방적인 표결로 해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불출석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정조사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못 나올 증인들을 상대로 출석 종용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결국에는 죄명 하나 덧붙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자괴감마저 듭니다. 그리고 위증 부분 관련해서 뭐 여러 명에 대해서 여야 간의 입장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국정조사 회의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오가면서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거의 자백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홍장원 전 1차장입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 나와가지고 본인이 한 진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잘못 진술했습니다. 바로 자백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빼고 위증을 고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의원 하십시오. 그렇나요? 예. 임병덕 의원 하십시오. 네. 저희가 9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뭐 1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국정감사와 맞먹는 그런 횟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인데 이런 내란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저희 위원들은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다, 불우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란의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졌는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거기에서 이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리고 그 피해가 국민뿐만 아니라 동원됐던 정말 충직했던 군인들과 경찰들과 공무원들도 피해자의 일부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기는 피해자들을 증인 신청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왜 안 받아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지 아니면은 옹호하기 위한 국정조사인지 목적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현태에 대해서는 저는 이 내란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을 국방위원장이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 권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고 불출석하고 믿지는 않은 사람들에게 공단을 해야지 다음 어떤 사건에서도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강선영 의원. 네, 지난 12월 31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하고 2달 동안 저는 여야 가림 없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조특위 첫날 국조특위에 임하는 2가지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횡행하고 있는 거짓 선동 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호도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제가 이 비상계엄에 출동된 군이 많았기 때문에 군이 전체 사기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누구도 옹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 위법적인 내란이다라고 단정하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이르렀지만 아직 헌재와 사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 위법이다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국정조사와 사법기관이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출동한 병력들의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되 그 외에 많은 장병들, 그 다음에 참가하시던 장병들을 2차 계엄 운운하면서 전체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12.3 비상계엄의 원인과 배경, 경과와 진위,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른 뉴스를 듣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많은 인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판결을 받아서 올바른 판결을 받기 기다리는 동안 굳이 국정조사에서까지 고발을 해서 망신주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5,200만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엄중한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무엇보다도 저는 구동존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점을 추구하고 다른 점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위증과 고발 건에 관련하여 현역에 제복을 입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의 헌신과 기여 또 사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소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현태 707 특임 단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상징인 국방부 정문 그 근처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발적으로 가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한테 이용당했다고 말하는 등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헌재에서 국회에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경호처의 김성훈 처장인가요? 그분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이 증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시사항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담당자가 이것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고, 또 우리 김현태 단장은 윤건영 의원이 그 텔방이 있냐 없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텔방은 생산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미 이 텔방이 본인이 지시한 내용이 나와 있는 이런 명백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여러 여야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곽종근, 홍장원 문제는, 특히 홍장원 국정원 차장과 관련해서는 14명의 리스트가 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지연 말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문제는 핵심은 14명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자의적으로 생산한 내용이 아니고 국정원, 방첩사, 국회, 또 여러 기관에서, 경찰, 여러 기관에서 동일하게 이 이름이 적시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중에 이런 그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의원님들의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병도 간사님하고 한기 원사님하고 마지막 그 절충적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분까지 10시 50분까지 좀 조정을 좀 해주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했다가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중지를 선포합니다.